이거는 가능하면 웬만하면 가능하면 풀어주겠습니다. 가능하면요. 하고 경감문 한번 못 해줄 거예요. 40문제여서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경감문은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와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49번 볼게요. 자, 다음 표 가마. 자, 가는 지금 여러분들 서인의 분파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표죠. 자, 서인은 최초 여러분 한테 16세기 말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노론소론 나눠지는 게 언제죠? 완벽히 분파되는 게 언제예요? 원래는 둘의 금이 가는 거는 사실 인조 때부터 금 가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수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언제부터 확 갈라져요? 숙종 때 경신왕국, 그쵸? 경신왕국, 첫 번째 왕국에 의해서 이 남인들의 처벌을 둘러싸고 둘로 갈리죠? 이때가 확 분파되는 거예요. 그게 수험국사야. 알겠죠? 그래서 노론소론 갈리는 건 숙종 때다. 숙종 초기 때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벽파, 십파가 갈라지는 건 언제죠? 이건 논란이 많아요. 영조 때냐, 정조 초기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냥 영정조 사이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영정조 사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특히 노론 내부에서 갈린 거죠? 벽파의 대다수는 노론 강경파들이고요. 십파는 노론 온건파 플러스 남인소론 다 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1번부터 봅시다. 자, 서인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키고, 자, 지방의 기반을 유지하여 전란이 끝난 뒤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뭐가 틀렸죠? 어떤 붕당이에요? 가는. 북인 아니에요, 북인. 그쵸? 일단 1번 틀렸고요. 자, 다음에 노론. 자, 노론은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관련하여 발생한 두 차례의 예송을 거치면서 여러분 몰락하였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일단 시기 자체도 안 맞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3번 다. 소론파는 윤중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고 양묘학을 주로 연구한 붕당에 대한 정답이죠. 그렇죠? 노론에 비해 약간 진보가 소론 아니에요. 맞죠? 4번 벽파. 벽파는 사도세자 사건 때 세자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죽음 자체 지나치다. 아니죠. 벽파가 바로 사도세자 죽인 놈들 아니야. 맞죠?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건 잘했다. 왜? 사도세자는 비행을 저지르고 국왕의 제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 비판에 해당하는 게 너무 벽파고. 아니다. 그치? 죽음에 이르는 건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시파가 약간 영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정조는 둘 중에 누구를 많이 등용했어요? 당연히, 그치. 지 아버지에 대해서 온건한 성향 시파를 인정하죠. 벽파를 멀리하려 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탐평책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왕이 여러분 기계가 아니잖아요. 중립성 지키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공무원도 뭐 정치적 중립성 지키라 했지만 돼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아무튼 여러분 49번은 이거 잘 알아둡니다. 잘 공부하셔야 돼요. 붕당의 각 내용들. 자, 50번. 다음은 어떤 왕이 화성을 방문할 때 그린 반차도이다. 자, 누구죠? 화성은 여러분들 화성은 이 왕의 정치적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아버지 묘를 열쪽으로 옮겼죠? 정조. 뭐지? 정조 때 여러분 그림이에요. 틀린 것? 그러면 정조대왕이 돼서 틀린 거래요. 누굴까요? 조심하셔야지. 다 정조예요. 다 정조인데 정조 업적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몇 번? 4번이죠. 우리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누가 막 도시로 몰려들어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 난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맞죠? 근데 도성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애들 도성 주변에서 어때요? 칠패, 송파, 막 이런 동대문, 남대문 근처에서 상행위를 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전 상인들이 어떻습니까? 상소를 막 올리니까 금난정권 준 거예요.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내려가가지고 뭐예요? 난전들을 때려잡는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조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금단정권을 없애버리잖아요. 단, 왕실에 정기적으로 공급해야 할 6가지 물품은 제외하죠. 그게 뭐였어요? 유기전. 그래서 유기전을 포함한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야. 제외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기출에 한 5번 이상은 나왔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에 여러분들 무슨 제도라 그래요? 3번. 관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 거예요. 초계? 그렇죠. 문신제죠. 그래서 규장각 소속시키잖아요. 되게 똑똑하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뭐예요? 시험 치르고 직접 다 주관했어요. 초기 문신제는.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를 뭐 학문적 군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번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명패 가리는 줄론탕평 꼭 기억하시고요. 줄론탕평 1번도 맞죠. 서울등용 여러분 3명 꼭 알아야 되는데 3명 유명한 사람 3명 제가 중상학파 실학자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바레고 쓴 사람 그렇죠. 유득공.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덕무. 알겠죠? 이 3사람은 꼭 알아두세요. 그럼 이게 몰라도 이 2명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대표적인 서울 출신들. 세종업조하고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자, 51번 가나주장이에요. 잘 보세요. 자, 금이 근래에 갑자기 흥하여 지금 여러분 51번은 여러분 통합사 문제야. 조선시대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금이 흥하여 요와 송을 격퇴하고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는데 우리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 국지영세상 사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대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고려 때 금과 사대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놈이 누구예요? 자겸이죠. 경원이씨, 인주이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누구 있어요? 김부식. 그러니까 당시 문벌귀족의 대부분은 사대예요. 이때 왕 누구예요? 인종.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써놓으시라고 가해. 그럼 요거에 반발한 거 누구예요? 반발한 거. 이장님 난 이렇게 했다 죽죠.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김부식이잖아. 요거 반발해서 금을 부셔야 된다 누구예요? 묘청. 오케이? 묘청. 묘청을 등용한 사람이 정지상. 알겠어요? 이 사람 외워야 돼요. 묘청이나. 자, 그래서 가는 요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가 시험제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인종, 이자겸의 난, 그리고 김부식 집권, 그 다음에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 따따따따 다 떠올려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청과 군신의, 여러분 청도 여진족이죠? 원래 후금이었잖아요. 자, 청과 군신의 4대 의리를 맺는 것은 오랑캐에게 4대하는 것이니 지금 성에서 나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일단 무슨 시대야 여러분들? 청 나왔으니까 조선이고요. 오케이? 조선 후기에 해당하죠. 무슨 왕이에요? 인조대고, 그죠? 인조대죠. 자, 청나라가 여러분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 전에 4대 요구했죠. 이때 우리가 2개로 갈렸었어요. 전파와 주화파였는데 이건 당연히 싸우자라니까 무슨 파예요? 주전파. 알겠죠? 주전파. 자, 나는 조선시대의 청나라의 4대 요구의 주전파 사료예요. 인조 때. 알겠어요? 자, 기억. 고려의 윤가는 가에 반대하고 별무한 편성을 건의하고 이후 동북구성 축조했다. 물론 윤가는 여러분 여진족과 싸운 사람이긴 한데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시기가 안 맞아요.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많이 틀려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시기가 안 맞아요. 윤관이 여러분 별무한 편성을 했을 때는 여진이 금을 세우기 이전이야. 국왕이 무슨 국왕 때예요? 그러니까 왕을 외우라는 거예요. 숙종하고 예종 때예요. 순선원숙, 예인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시기가 안 맞습니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니은 인조 때 나의 주장과 반대로 결국 청에게 굴복하여 군신관계가 체결되고 말았다. 맞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잖아요. 자, 디귿. 자, 가는 이자겸의 주화론, 나는 강홍립이 중립의 교책. 말도 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다 내가 지어낸 거야. 알겠죠? 디귿 틀렸습니다. 이자겸의 주화론은 맞아요. 나가 틀린 거예요. 나가. 리을력. 가나 모두 여진족이 세운 나라 관련 주장이에요. 맞죠? 정답 뭐예요? 니은 리을 3번. 별표 쳐놔요. 이 틀린 사람은 책 찾아보시고 책 찾아보다 안 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딱딱딱 찝어줄게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보고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꼭 잘 체크해 주세요. 자, 52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 주제. 함경도의 백성들이 몰래 국경을 넘어가 청나라 사람을 해치거나 동그라미 칩니다. 청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예요. 무조건. 자, 그들이 캔 인삼을 뺏기도 하였다. 임금의 비변사 동그라미 칩니다. 비변사. 조선 후기 때네. 최고기구네요. 자, 비변사 명령하기를 함경도에 지시하여 국경을 넘은 사람을 체포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다. 자, 그러다가 청나라하고 뭐가 번져요? 청나라가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넘어오지 말아라. 그죠? 성역화했다 그러죠? 원래 함경도 여러분 여진족 고향이잖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청나라 관리하고 우리나라 관리 막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한 바퀴 돌아보고 뭘 세워요? 백두산 전기비 세워서 국경을 확정하죠. 맞죠? 뭐와 관련돼서 딱 고르시면 되겠어요? 3번.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1번이 여러분 정묘란의 발생 원인, 만약에 해서 정묘란의 발생 원인이 나오려면 시험 문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인조반정 아니면 이괄의 난. 이게 나와야 돼요. 1번 써놓으세요. 인조반정 혹은 이괄의 난이 사료로 나와야지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건 될 수 없어요. 인조반정이나 아니면 이괄의 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붕당은 서인 그런 거 나와야지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2번은요. 북벌군의 양성. 이건 뭐 당연히 효종이 나와야 되고요. 붕당도 서인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패배한 거야. 청에게 그치 병자호란을 패배했죠. 그것도 알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복수하자는 거 아니에요. 4번은 뭐예요? 울릉도 독도에 나와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52번 이것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3번 봅니다. 다음 같은 제도죠. 자, 아까 제가 전세 썼잖아요. 공법이 쭉 가다가 16세기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최저액만 걷자. 아까 최저가 4두였죠. 그냥 4두로 고정해라. 이게 무슨 법이에요? 영정법 아니에요? 그래야 재정은 좀 충당될 거 아니야. 그래서 1결당 4두 고정. 이거서 전세에 무슨 화? 고정했다. 정액화 이렇게 부릅니다. 고정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누구에게 도움되는 수익 제도일까요? 그렇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조선 후기 때는 농민의 대다수가 자영농이에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이기 때문에 대다수 농민에겐 도움이 안 돼요. 일부 농민에겐 도움이 되지만. 알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영정법에 대한 사료입니다. 영정법. 자, 1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세의 비율이 다소 많아졌다. 당연하지. 원래는 20도, 4도, 4등 해가지고 걷다가 이제는 전 모든 토지에서 뭐만 걷어요? 4도밖에 안 걷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세의 비율이 낮아진 건 맞아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2번. 자,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세의 부족분을 부족한 게 지주의 결작이라 1결당 미국 이득을 거두었다. 결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무슨 법? 균역법이죠? 그쵸? 자, 잘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 군포라는 건 안 걷었었어요. 그치? 왜? 농병 일치제였기 때문에 군포는 안 걷죠. 왜? 의무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16세기로 가면서 농병 일치제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렸죠? 왜 무너졌을까요? 농민이 여러분 봐봐. 원래 군대 동원하는 사람, 요역 동원하는 사람 따로 걷어요.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간 사람한테 막노동까지 시키진 않아요. 근데 16세기로 갈수록 농민들이 수치제도 문란으로 농촌에 이탈하지. 그러니까 요역을 따로 동원할 인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사람에게 뭐 또 시키는 거예요? 막노동까지 시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16세기 때 군역의 요역화. 그죠? 지금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그죠? 주말에 좀 토요일, 일요일에 쉴라 했더니, 그지? 짜증나죠? 나가라죠. 나 들고 호미 들고, 씨발. 그죠? 존나 짜증나게. 욕나 안 하지만 군대만 생각하면 욕 나와요. 하여튼, 군역의 요역화. 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각종 패단이 생기죠. 지금 중앙정치계는 사화하고 있어요. 사리문구가 막 정치 싸움 하니까 지방 통제가 안 돼. 그 틈에, 여러분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대립제.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방군, 수포제라 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거나, 아니면 이거 뭡니까, 이거? 관리들에게 뇌물 먹이기 군대를 면제받는 거잖아. 그죠? 이런 불법적인 현상이 발생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군대가 뭐 어떻게 돼요? 질적으로 낮아지는 거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 때, 그러지 말고, 몰래 하지 말고 정부에 합법적으로 뭘 내라. 그래, 군대를 면제받게 해줄 테니까 대신 세금을 내라. 이게 군포예요. 옷감으로 내든지 쌀로 내든지 뭘 대체해서 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군포를 낸다. 이걸 무슨 제라 할까요? 군적 수포제라 그래요. 중종 때 16세기 때. 알겠죠? 이게 음성이에요. 불법이라면 이건 뭐예요? 양성화 시킨 거예요. 합법화 시킨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걸 했다는 것 자체는 군대가 뭐예요? 굉장히 국방력이 약해졌다는 증거야, 여러분들. 아무튼 군포를 걷어가지고 이거에서 재정 수입을 충당하거나 혹은 이걸 가지고 뭘 마련하는 거야? 직업군인제를 마련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유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쨌든 간에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어떻게 됩니까? 붕괴돼 버리잖아요. 붕괴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뭘 했어요? 지방군, 중앙군 편성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군적 수포제부터 농민에게
농민에게 군포를 2필 혹은 많게는 3필 이렇게 걷어서 이제 직업군 인재를 쭉쭉쭉 마련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부담이 되니까 이 부담을 피하려고 또 한 18세기 가면 농촌을 막 이탈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있으니까 영조 때 군포를 뭐 하자? 좀 줄여주자. 그게 무슨 법이었어요? 1필로 줄인 거. 균역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균역법 배경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요거 아니에요? 봐봐요. 농민에게 걷는 거죠. 군적 수포제는. 그치? 양반은 안 내는 거야. 원래 양반은 군역이 면제잖아요. 안 내. 근데 문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 계층이 많아져요? 농민 계층이 많아져요? 양반 계층이 많아지니까 군포는 계속 걷어야 되는데 걷을 사람 부족해지니까 어떡합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걷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막 도망가니까 지방관들이 어때요? 정부에서 내라 하니까 지방관들 뭐예요? 적직인징, 황군첨정, 백골징포 해가지고 뭐야? 원래 군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게 막 걷어버리잖아.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실학자, 유영원이라는 실학자는 야, 그럼 옛날에 농경 일치제로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무슨 논이야? 균전론이었던 거야. 양반들의 땅을 싹 다 뺏어가지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다시 의무병제로 가자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였어요? 대안으로 나온 게 줄여주자. 감세제 여러분 균역법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줄인 만큼의 근데 또 뭐 선무군관, 결장 이런 것들을 충당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19세기 가면 균역법도 문란해져요. 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계속 어때요? 양반 계층 계속 증가해. 줄여줘봤자 이것도 부담인 거야, 농민들에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누구에게 걷으니까. 농민에게만 걷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세도 정치 무너지고 흥선 때 무슨 법 실시해요? 양반의 불만을 무릅쓰고 호포법 실시해서 모든 사람에게 뭐합니까? 군포를 걷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란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대다수 양반계층에도 군포를 걷었으니까. 남아있는 농민이 2중 3중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죠. 오케이? 이해 가요? 어렵죠? 근데 이거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쉽게 크게 말해서 3등분 하시면 요거야. 의무병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의무병제가 16세기가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야, 그러면 군포 내고 그냥 면제받아라. 군적 수포제 했던데 군적 수포제는 농민에게만 걷으니까 문제였어요. 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직을 매입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군포를 많이 걷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이 또 이탈해버린 거야. 그거를 좀 줄여보고자 한 게 균역법. 줄여졌죠? 근데 여전히 양반은 계속 증가하고 농민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니까 어때요? 군포 부담은 계속 심한 거예요. 그래서 흥성군 때 무슨 법? 호포법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거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기회해 주시면 돼. 그래서 흥성군이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호포법이에요. 알겠죠? 양반 견직에 불만이 많았으니까. 자, 아무튼 2번은 여러분들 균역법에서 나온 거니까 틀렸습니다. 전세제도가 아니잖아요. 군역제도 했었잖아요. 3번은 맞아요, 틀려요? 운영과정의 폐단으로 대다수에게 그다지 도움되지 못했다. 대다수 비추세요. 이 대다수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소장농 말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여러분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다수 소장농들에겐 도움이 안 되죠. 왜? 소장농들은 지대를 내지 전세를 내지는 않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은 대다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맞고요. 4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수료. 특히 이 수수료는 원래 누가 부담해야 돼요? 땅 주인이 부담해야 되지. 이거를 부담을 피하고자 누구에게 부담시켜버렸어요? 소장농한테. 지가 고용한 소장농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잘 해놓으세요. 53번 별표. 자, 넘깁니다. 지금 조선 전기 후기 문제를 푸는데 후기가 더 중요해요. 빈도는 후기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자, 54번 보세요. 자, 되게 중요한 거 나왔네요. 곡물납부의 폐단을 시정하여 비추십니다. 여러분, 곡물납부의 폐단을 뭐라 그래요? 5글자로? 박납의 폐단이라 하죠? 박납의 폐단. 그죠?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 이탈을 막는다. 이 박납의 폐단의 주역자들이 누구예요? 중간관리야. 향리, 혹은 서리, 혹은 경절이, 뭐 이런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중간에서 뭐야? 곡물납부를 거부하잖아. 거부하고 더 비싼 거 가져와!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챙기잖아요. 이게 박납의 폐단이었죠. 자, 전후 국가재정과 군량미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아, 그러면 전쟁 겪고 나누네요. 그 다음에 자, 국가 수요품과 곡물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한다. 이거 뭐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법이 광해군 때 실시한 게 뭐예요? 그냥 박나의 패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 박나의 패단. 대동법. 그쵸? 기존엔 수미법이라 불렸던 거. 대동법. 자, 대동법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맞아요? 이러니까 누구의 반발이 많았어요? 1번 때문에. 양반. 그쵸? 원래 집집마다의 기준이 토지의 기준으로 바뀌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양반이 반발하지. 그죠? 그래서 숙종 때까지 정화되는데 몇 년? 100년 걸려. 딱 100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 바뀐 거. 2번. 종래의 현물 납부에서 쌀과 삼배 화폐 납부로 바뀌기도 하여 조세의 화폐화가 촉진되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정부는 물품 조달을 위한 어용상인인 공인에게 공가를 지불하고 필요한 수요품을 조달하게 했다. 맞죠? 이것 때문에 전국의 시장이 확산되고 상품 작물 재배가 확산되게 되잖아요. 상품 화폐 경제 이렇게 말하죠. 4번이 틀렸죠? 언제 전국적 확산이에요? 숙종 때. 알겠죠? 100년 걸려. 100년. 처음에 경기에서 실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면 일단 함경도, 제주도 여러분들 함경도, 제주도, 평안도는 제외예요. 왜? 그쪽은 여러분 그 지역이 충당하죠. 인류 지역이라죠. 그러면 나머지 도에서 이 대동법 확산시킬 때 나머지 도에서 제일 반대 안 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 이 도에서 여도에서 시행합시다 했을 때 이때 양반들이 거의 반대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금방 됐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적고 그다음에 사투리 좀 특이하고 그죠? 산 많고요. 어디예요? 강원도. 그죠? 강원도는 반대 없었어요. 어디가 반대가 많았을까요? 우리나라 땅 막 기름지고 많은데 충청, 전라, 경상. 그쵸? 여기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 하는데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전라도. 특히 충청, 전라가 엄청 반대가 심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반대 안 한 지역이 어딘가 뭐 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자, 그 다음에 55번. 밑줄치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농촌사에 나타난 변화가 아닌 것.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호가 소장농이죠? 소장농이 지주에게 일정액을 바치는 정액지대제이다. 밑줄세요. 뭔가 고정한 거예요. 지대를 고정한 거야. 그 다음 소장농은 토지세와 기타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 아래 계약된 지대 밑줄입니다. 계약된 지대. 딱 정해진 지대를 해마다 바치기만 하면 영농 과정과 일부 작물의 선택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총 생산량 중에서 계약한 지대를 뺀 나머지 분량을 내 소유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오케이.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발달한 거야. 이거 여러분 지대법 중에 타조법이에요? 도조법이에요? 도조법 써놓으세요. 그래요. 조선 후기 때 일부 지역에서 도조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들이 바로 뭐가 돼요? 분홍이 되잖아. 그래서 분홍이 돼서 막 땅을 사들여서 지가 지주하기도 하잖아요. 양반직을 사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변화가 옳지 않은 것 뭘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답은 쉬워요. 1번이죠. 지주들은 약하죠. 약해져가죠. 2번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졌다. 맞죠? 왜? 내가 지금 받은 땅에 그치 시장에 갖다 팔 작물을 재배해서 갖다 팔면 소득 올린 거 아니야. 3번은요. 이걸 도전법 써주세요. 가로치고 도전법 쓰세요. 이게 18세기 말 정도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화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죠. 그때부터는 지대를 쌀로 안 내고 화폐로 내요. 화폐로 내. 화폐가 많이 쓰이니까요. 그때 도전법이라고 해요. 그때를. 꼭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를 많이 썼다는 증거야. 3번은. 그 다음에 4번은요. 지주전호제가 신분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저희 아버지가 교사라 했잖아요. 옛날 전두환 정권 때는 엄청 그랬어요. 권위적이었대요. 예를 들어 이제 회식 자리 빠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이 술을 막 몸에 부어요. 뿌리거나. 그리고 막 조인트 가고 막 그랬대요. 못 가게. 지금 그런 거 없죠? 그치? 남자는 좀 웬만하면 가세요. 남자들은 회식 가면.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엄청 심했어요. 뭐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 저 집에 와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 교사 때려친 이유가 술이 싫다 그랬잖아요. 강제로 끌려가는 거. 되게 심해요. 심했는데 지금은 좀 덜 할 거예요. 지금 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암튼, 그런 거라고요, 4번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점점점 이 분홍의 경제적이나 사회적 위치가 좋아지니까 더 이상 지주들도 어때요? 강압을 못한다는 뜻이지. 그들의 조건을 조금씩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4번의 의미는요. 자, 그 다음에 56번.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종전에 허다하게 주조된 전화는 화폐죠, 화폐. 자, 그에 한꺼번에 쓸 리가 없으며 경의 각 아문의 예비지정도 어제 오늘이야인데 최근에 전황이 심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전황.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말이 어렵게 써있는데 화폐를 주주에서 뿌렸는데 이상한 거야. 벌써 지금 시중에 화폐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벌써 이걸 다 썼나? 없는 거야. 오케이? 아, 이게 전황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황, 즉 화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황.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심합니다. 미치세요. 신의 생각에는 이런 전황이 나타난 이유는 부상들이 뭐예요, 여러분? 부상. 뭐예요? 도고들이죠, 도고들. 그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때를 타서 화폐를 숨겨 반드시 이익을 노리고자 한 것을 보입니다. 바로 화폐를 뭘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고리대로 이용하려는 놈들이죠. 그치? 자, 그런 걸로 이용하려는 거 보입니다. 자, 지금 돈을 사용한 지 겨우 7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패단이 너무 심하다. 돈은 탐관오리에게 너무 편하고 사치하는 풍속에 편리하고 도둑에 편리하나 농민에게는 불편하다. 미추십니다. 농민에게는 불편하다. 자, 1번 봅니다. 자, 전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그럴 수 있죠. 그치? 농민의 여러분 불편하다 이렇게 썼으니까. 3번 지주와 대상인들은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을 삼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벌어진 게 전황 아니에요. 그죠? 4번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 발전에 따라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이게 상평통보죠?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사료에 여러분 화폐는 상평통보 말하는 겁니다. 2번 왜 틀렸어요? 2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저화는 언제 유통된 화폐였었어요? 언제 주조한 거였어요? 지폐. 공양왕. 그게 뭐 공양왕 때 중단돼요. 근데 원래 이때 했다가 태종 때 다시 재지급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저화나 여러분 아무튼 세종 때 만든 조선통보다 전부 다 유통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2번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때 동전이 잘 유통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 후기 정부는요. 계속 주조를 명했어요. 각 가명이나 관청에 계속 주조를 하라 그랬어요. 부족하니까. 가명이 여러분 관찰사 있는 곳 있죠? 그래서 도에서나 아니면 군현에서나 계속 화폐를 막 주조하라고 명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위에다 쓰세요. 1번 위에다. 그래서 중농학파 어떤 사람이 패전론 주장이 있었죠? 이 전황 형상 때문에 오히려 농민에겐 고통이다. 어떤 사람이 패전론 주장이 있었어요. 없애버리자. 성호 이익이에요. 시험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써놔. 이거 안 해도 큰일 나요. 최신만 해도 기출 2번 나왔어요. 알고 계셔야 돼. 한국사 검정력 시험에서는 되게 단골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패전론. 됐죠? 자, 그 다음에 57번 봅니다. 자, 다음 자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고르면. 자, 이 농법은 본래 가뭄에 취약하다.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금지했다.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땅을 놀리지 않고 벼와 보리를 이어서 심을 수 있다. 이모작을 말해요. 그래서 양난 이후 널리 확산되게 된다. 이거 뭐예요? 이항법이죠. 모내기법, 이항법. 자, 기억 반농사의 2년 3제 윤작법이 점차 도입되었다. 상관없죠, 여러분. 이항법과 윤작법 상관없어요. 그치? 기억은 이항법은 논농사에 관련된 거잖아. 니은 광작을 하여 소득이 늘어난 분홍이 출현할 수 있었다. 맞죠? 이항법 확산 결과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광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부를 축적하니까 분홍이 들어가죠. 니은 맞고요. 디귿은요? 틀렸죠?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항법과 주로 관련된 농사 이거 꼭 외워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 농가 집성. 써놓으세요. 디귿은 지우시고 농가 집성. 자, 그럼 리을 농민층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었다. 그쵸? 분홍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뭘로 전락해버렸어요? 소작농 내지 임노동자. 아예 땅을 구할 수도 없는 임노동자. 그래서 임노동자들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요? 포구나 광산이나 도시로 가죠?
그쵸? 그래서 조선 후기 여러분 난전들이 많아진 거야. 먹고 살라고 여러분들 상인으로 떠난 거 아니에요? 상인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또 광산도 어떻게 됐어요? 조선 후기 가면. 굉장히 발달하잖아. 광산 도시가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상인들이 여러분들 덕대 고용해서 덕대가 동받고 누굴 막 고용해요. 지금 몰려든. 광산 노동자들을 막 고용했죠? 그 노동자들이 농촌을 떠난 애들이야. 먹고 살라고. 또 여러분 조선 후기에는 객주나 혹은 여각으로 불리는 이 포구에 있는 상인이 활동을 많이 하죠. 걔들이 누구 고용해서 잡일 시킨 거야? 임노동자 고용해서 잡일을 시킨 거예요. 뭐 했겠어요? 경강상인이 배 가지고 물건 가져오죠. 이 물건을 설마 객주가 나가가지고 할까요? 그치? 그냥 주인인데 지가 막 짐 들고 했겠어요? 누구 시킨 거야? 임노동자 고용해서 시킨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를 되게 잘 알고 계셔야 돼. 계층 분화는 지금 군옥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임노동자는 광산이나 포구, 도시로 가서 상공업에 종사했다. 이렇게 꼭 알아야 돼요. 상공업 혹은 광업. 오케이? 그렇게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죽은 거고. 알겠죠? 굶어 죽은 거고. 자, 그래서 57번 잘 알아두세요. 58번 봅니다. 자, 다음 같은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제도.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력이다. 동그라미입니다. 양력이다. 양인에게 주어진 역이다. 라는 겁니다. 백성은 날로 곤란해지고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니 한 집안의 부자, 조손이 한꺼번에 군주에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3-4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군포를 납부해야 된다. 미주십니다. 또한 이웃이 징수를 당하고 인징이라 하죠. 친척이 징수를 당한다. 족징이라 합니다. 또 한 명이 도망가면 열지 보존되지 못하니 비록 좋은 집안 재산과 현명한 수령이라도 이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건 뭐의 폐단이에요 지금? 군역의 폐단이죠. 그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조선 후기? 양반이 많아지고 군역의 면제자가 많아지면서 그죠? 남은 상민에게 군포를 부과하다 보니 이런 폐단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법은 원래는 한 몇 개, 한 6개가 나왔어요. 한 4-5개가.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유영원의 균전론을 통한 농병일치로 돌아가자. 안 되죠. 그리고 사실 호포법도 이제 제기됐어요. 못하지. 양반 반대로. 그래서 차선책으로 무슨 법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 줄여주자. 균역법. 그쵸? 1필로 줄여자 균역법.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균역법 고르는 문제 아닙니까? 작년 2012년 나왔고 2013년 나왔어요. 알겠죠? 2년에 걸쳐 기출 나왔다고. 이번에 또 나와요. 또 나와. 국가지가 아니면 지방직이 나올 거예요. 자, 영조 때 균역법에 대해서 옳은 것. 정답은 쉬워요. 몇 번이에요? 줄임으로써 다른 거를 가지고 충당했잖아. 결작과 선무, 공간포. 몇 번이에요? 3번. 선무, 공간포가 누구에게 걷는 거예요? 부유한 양인이야. 그럼 여러분, 부유한 양인이 어떤 사람들이야? 돈 벌어서 양반직을 매입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에게 정식 칭호를 줄 테니 뭐라? 군포를 납부해라. 자, 1번은 여러분들 뭡니까? 마을마다 창고를 설치했다. 빈민구제를 하였다. 사창제라 그래요. 1번은 사창제. 이건 언제 나와요? 원래는 조선 세종 때 잠깐 나와요. 그다음 성종 때 고리대 돼서 없어지고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언제예요? 흥선 때 환국제의 문란, 삼정의 문란 중에 황국의 문란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 배웠었죠. 맞죠? 그죠? 1번은 세종, 흥선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아무튼 위에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1번은 황국과 관련된 거죠. 2번은요. 아까 했잖아. 풍에 관계없이 일정의 전세를 고정해서 거뒀다. 영정법이죠? 이건 전세와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1결당 미국 12도의 세금 부과되었다. 대동법. 그죠? 대동법 12도. 이 숫자 외워야 돼요. 숫자 꼭 외우세요. 최신 문제도 다 숫자 바꿔서 냈어요. 최신 것도. 안 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볼게요. 59번. 자, 다음과 같은 폐단 해결과 관련된 담가 활동 옳은 것. 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한 집의 경우 전세가 10분의 4라면 잡세는 10분의 6을 차지합니다.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른바 잡세는 여러 가지 곡물을 박납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호주에서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보면서도 어느 지방에 어떤 물건이 대납인지 또 대납의 이익이 얼마 되는지도 살피지 않은 채 모두 상인들에게 허가하여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에게 주어진 게 뭐야? 집집마다 주어진 게 곡물인데 그치? 농민들이 뭘 통해서 곡물을 납부하고 있다는 거야? 상인들을 하거나 중간관리를 통한 대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폐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력이나 지방관리들 뭐 해야 돼요? 살펴야 되지? 근데 안 살피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죠? 자, 한 나라의 재부의 반을 들어 장사꾼의 손에 맡기고도 그 거둔 것을 살피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의 폐단을 지적한 사료예요? 그래요. 박나의 폐단 지적한 사료예요. 그럼 요거의 해결 관련 탐구활동은 무슨 법? 대동법. 그쵸? 대동법에 대해서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지주에게 부과한 결작의 내용 살펴. 아까 결작은 무슨 법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균역법. 그죠? 균역법. 니은은요? 여러분, 결작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균역법은 여전히 군포를 여러분 양반에게 안 걷지. 대신 니들은 뭐라도 내라는 거야. 소량에. 쌀이라도 내라. 이게 결작이야. 양반 군포 안 되잖아요. 호법법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대신 니들은 지주고 땅이 많으니까 2두씩이라도 내라 이거야. 근데 요거마저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농민. 오케이? 그래서 결작 꼭 기억하셔야 돼. 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동법의 기원이 숭의법이었잖아요. 이유성령. 한 명 빠졌네요. 위로 올라가면 스승. 조광조. 그쵸? 조광조도 써주셔야 돼요. 대공수미법. 대공수미법이 그거야. 여러분. 곡물 대신 쌀을 납부하자. 대공. 곡물 대신 쌀을 납부하자. 자, 디귿. 공인이라는 상인들이 나타난 배경. 맞죠? 대동법에 나타난 공인 나타났잖아요. 공인이 나라에 필요한 특산물들을 다 공급을 해야 됐죠. 자, 리을은요? 영정법이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디귿 3번이에요. 자, 58번하고 59번 잘 알아두세요.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60번. 자, 다음은 조선후기 수공업과 강업에 대한 설명이다. 후기예요, 여러분들. 후기. 조선 전기는 보통 어때요? 수공업, 강업, 상업 전부 다 국가통제지. 후기는요, 다 풀려요. 다 민간이 알겠죠? 오케이? 자, 1번 봅시다. 관영수공업의 운영은 전기에는 부역제에 의해 운영되었다. 무슨 뜻이야? 의무였죠. 의무. 그렇죠? 국가 통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후기에는 사장을 고용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장이 뭐예요? 개인사자니까. 인간 수공업자를 고용했다는 거야. 그죠? 그 증거가 여러분 18세기 정조 때 공장원제 폐지돼요. 관영 수공업제가 폐지된다고요. 2번 민영수공업이 발달하여 선대제 수공업이 보편화됐었다. 맞죠? 17세기 때 선대제가 보편화해요. 선대제가 뭐예요? 대표적인 형태. 물론 이 상인만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대동법 이후에 이제 공인은 무슨 의무 여러분?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뭐 해야 돼요? 공급해줘야 돼요. 맞지? 자, 그러면 공인이 당연히 누구를 고용해야 돼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야 되니까 누굴 고용해야 돼요? 그래요. 민간에 있는 수공업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뭘 주는 거야? 물건 만들 원료를 구할 돈을 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관청에 수속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여가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얘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고용해서 얘한테 뭐야?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이 돈을 받고 얘는 물건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공인에게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지급받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급여 같은 걸 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수공업자는 관청에 수속되지는 않았지만, 자, 어쨌든 상인에게 이제 뭐예요? 소속됨으로써 어느 정도 물건을 만들어서 민간에 팔아서 이득을 남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청 수공업 때보다는 이익이 더 많아져요, 이거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인정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오케이? 이게 17세기 때 보편화돼요. 그다가 나중에 18세기 때는 공인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지가 직접 뭐예요? 지가 직접 원료값을 지가 사서 지가 물건을 만들어서 막 물건을 판들죠? 팔지? 그게 무슨 업자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막 안 되냐? 독립 수공업자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선대제잖아요. 선대제 수공업자보다는 독립 수공업자가 더 잘 사는 거죠. 더 부유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점점 민영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 안 헤어지면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선대제 수공업자는 여러분들 대기업 계열사. 알겠어요? 계열사. 그리고 독립 수공업자는요. 지가 직접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창업한 거야. 알겠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편해. 자, 그 다음 3번. 그러니까 2번 맞아요. 보편화되었다는 거 맞아. 중농 억상층에 입각하여 정부의 수공업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틀렸죠.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지금 다 민영화되고 있는데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인정해버려요.
인정하고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3번이 틀린 말이에요. 4번. 자, 조선 후기의 광산경영은 덕대 동그라미 쓰세요. 덕대는 누구에게 고용당했어요? 상인들에게 고용당했죠. 물주인 상인에게 고용당해서 덕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채굴 재련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럼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만 거두는 거예요? 세금만 거두는 거지. 그렇죠? 이걸 설점 수세제라 했고요. 설점 수세제 안에서 나타난 방식이 이 덕대제라는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조선 후기 때 광산, 상업, 수공업, 광업 전부 다 민영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61번. 자, 이제 상업 문제예요. 자, 그림 봐보세요. 자, 가를 봅니다. 지금 도성 아니에요, 지금? 도성? 도성 안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점포를 차리고 있네요. 도성 옆 뒤에는 뭐 있어요? 종묘, 창덕궁 해가지고 궁들이 있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도성 안에서 여러분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상업활동하는 게 무슨 상인이에요? 시전상인. 그쵸? 그래서 특별한 물품 6가지 물품을 취급하는 거는 시전 중에서 또 유기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시전상인 줄. 그래서 종루라고 쓰이는 거 보여요? 종로거리예요. 종로거리. 종로거리.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도요. 종로 가면 매년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유기전 축제를 해요. 유기전 축제. 좀 매년 가요. 저도. 여름에 해요. 여름에. 날씨 좋을 때. 청계천에 흐르잖아요. 여러분들. 청계천에서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이제 청계천 밑에서 이제 신발 벗고 이제 있잖아요. 발 담궈가지고 막 뭐 처먹고 막 그래요. 막걸리 막 먹고. 그때 막 경찰 쫙 깔려요. 왜냐면 그거 쓰레기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때는 감시망 되게 심해요. 암튼. 자, 그 다음. 어딨냐? 나. 지금 숭례문 왼쪽에 보세요. 숭례문 왼쪽이면 여러분 도성 밖 아니에요? 자, 그럼 나는 지금 도성 못 들어오고 밖에서 상업활동하고 있죠? 무슨 상이냐? 난전. 그죠? 나는 난전. 그렇죠?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시전을 어지럽힌다. 상점 어지럽힌다. 난전. 알겠어요? 오케이. 자, 다는요. 포 써있네요. 포구에서 활동하는 상이 뭐예요? 객주. 그죠? 혹은 여각 이렇게 불러요. 객주, 여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러면 저기 한강 따라가지고 물건을 쫙 가져오는 게 누구예요? 경강상인 써주세요. 선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조선업을 한다 그래서.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가해상인이 시전상인이 난전상인에게 행사했던 금난정권은 정종 때 정책으로 제약받았다. 맞아요? 맞죠? 금난정권 폐지 있었죠. 2번 자, 난전은 주로 5일장이 열려 물품이 거래되었다. 틀렸죠? 여러분 5일장 뭐 이런 걸 뭐라 해요? 장시라죠? 장시는 중앙이 아니고 어디에 열리는 시장이에요? 지방. 이런 거 조심해야지. 얼토당토 없는 문제지만 여기서 낚여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허점을 찌르는 문제야. 이런 게요. 장시. 지금 여기는 지금 중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3번. 자, 마포에서 즉 포구에서는 선상, 여각, 객주 등이 활동했다. 맞죠? 4번. 난전하고 여러분들 객주, 여각, 상인 얘들은 여러분들 합통상 뭐라 할까요? 중앙에서 왕의 비유를 받거나 왕명으로 활동한 상인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활동하잖아. 사상이라죠. 사상. 그래서 나다는 합쳐서 사상이라 그래요. 사상들. 자, 사상들은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친 상인들이다. 맞잖아요. 사상들. 됐죠? 그러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부의 통제대로 움직이는 활동한 상이 두 개가 뭐예요? 중앙은 시전, 지방은요 보부상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공인은요? 공인은 뭘까요? 두 개가 합쳐 있어요. 이 새끼는. 공인은 원래는 정부가 고용한 사람이죠. 정부의 명령대로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고 나머지 물품은 지가 팔아서 소득을 올린 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개가 합쳐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정부의 물품도 공급하고 나머지 물품도 취급해서 소득을 올린 상이라고. 두 개. 알겠죠? 그래서 뭐 공인을 사상이다 혹은 뭐 정부의 상인, 어용상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둘 다 할 수 있는 상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확실히 틀린 건 2번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62번 하고 쉽시다. 10분 쉴게요. 자, 다음은 조선시대 신분구조 모형이다. 물론 여러분 시험 문제 절대 이런 모형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현상. 16세기 때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내시 문제 고착됐죠. 무슨 제라가 있어요 이거?
상제라 그랬어요. 이런 형태를 반상제라 그래요. 근데 19세기 가보세요. 양반이 많고 중인, 상민, 천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때 정확히 양반 계층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정확히 80%예요. 양반 80%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양반은 어떤 양반들이야? 허위지. 그쵸? 제대로 된 양반들이 아니죠. 자, 아무튼 1번 봅시다. 자,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옳게 추론하지 못한 것. 1번.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양반 내부의 계층 문화가 심화되어 전호가 임노동자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뜻이야? 양반이 몰락해서 오히려 노동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맞아. 특히 양반들은 여러분 몇 세기 때부터 막 떨어져 나갈까요? 17세기 때부터 막 떨어져 나가요. 17세기 후반의 군주가 누구예요? 숙종, 그쵸? 숙종 때 경신, 기사, 갑술왕국 다 배우셨죠? 이때 패배한 양반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귀양 가거나, 그치, 유배지로 떨어지거나, 맞죠? 다 관직 삭탈하고 다 떨궈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17세기 숙종 때부터 쭈쭈쭈쭈 양반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살아남은 양반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서 권반 이렇게 부르고요. 알겠죠? 자, 1번 됐고요. 2번, 양반들은 청금록에 의지하여, 청금록이 뭐예요? 청금록, 비단으로 쓴 명단이야. 학교의 명부의 명부. 이거는 원래 본래 명민이 여기 명부에다 이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왜냐면 성균관하고 여러분들 혹은 서원 이런 여기에 입학 명부가 청금록이거든요. 여기에 원래 명단을 쓸 수 있는 거는 양반밖에 없어요. 알겠죠? 농민들은 청금록에 자기 이름 못 씁니다. 자, 그러니까 청금록에 의지하여 조선 중기에 비해 권위가 더욱 높아졌다. 틀렸지.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양반들이 청금록에 의지한 건 맞아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왜? 지금 농민들의 거짓 양반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야, 나는 원래 오리지널 양반이었어. 난 봐봐, 청금록에 내 이름 있는 거 봐라. 난 원래 양반이다. 이런 걸 한 건 맞지만 권위가 높아진 건 아니죠.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에 청금록에 의지한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2번 제가 말장난한 거야. 2번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중기에 비해 권위가 약해지자 청금록에 의지하였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알고 계세요? 알아두세요, 이거. 자, 3번. 양반수의 증가는 곧 군역의 면제가 되어 빈농층의 부담이 집중되면서 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 그죠? 군포부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군포부담. 양반수의 증가는 곧 군역의 면제가 되니까 빈농층, 못 사는 사람들의 군포부담이 심해지니까, 그죠? 요거를 못 이겨서 밀란을 일으키게 됐다. 이거 삼정문란 중에 무슨 문란이에요? 군정의 문란 말하는 거예요. 써놔요. 3번 옆에. 자, 19세기 삼정의 문란 중에 군정의 문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균역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민에게만 군포가 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거는 19세기 가면 또 다시 문란해지는 거 아니야. 다시 적징인징 또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난들이 뭐 홍경래 난이나 아니면 또 뭐였어요? 전국전 터진 임술민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 자, 4번. 정부는 순조 때 국가재정을 해결하기에 공노비를 해방하게 됐다. 공노비 혁파 있었죠? 맞죠? 그러면 노비 해방은 왜 한 거예요? 줄어든 누구의 수를 증가시키려는 거야? 일반? 그치, 농민의 수 있죠. 상민의 수를 증가시키는 게 노비 혁파였잖아요. 그 전에 했던 게 영조 때 무슨 법이었어요? 양인 엄마하고, 그쵸? 노비 아빠하고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뭘로 인정? 농민으로 인정. 양민으로 인정. 그게 무슨 법? 노비 종모법. 그죠? 일천 직전의 법제 있잖아요. 그거 폐지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노비 종모법. 이것도 누구의 수 증가예요? 농민의 수 증가. 그죠? 근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어때요? 아예 그냥 공노비 혁파시켜버린 거예요. 됐어요? 산노비 혁파는 언제예요? 산노비 혁파에서 공산노비 완전히 다 사라진 거. 1894년 가보게요. 그렇죠? 근현대사 가보개혁이에요. 자, 아무튼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2번 이런 거 조심하십니다. 2번. 62번에 2번. 잘 체크해 두시고. 자, 넘기면요. 63번 10분 쉬고 63번부터 좀 이어나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복습하실 때 제가 불러준 거 이게 막 쓰셨을 거 아니야. 그것만 보는 거 아니야. 문제풀이 복습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문제풀이 복습할 때 책을 찾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정말이에요. 너무 자기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국사가 되게 그게 심해요. 금방 날아가요. 금방금방 다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더 많이 기억하려면 책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찾아보면서. 귀찮더라도. 그래서 잘 읽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10분 쉬고 마지막 수업 12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